동시대의 이집트가 이집트 상형 문자와 여기서 파생된 신간 문자 및 민중 문자를 개발하여 대대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서 그 역사를 소상히 알 수 있는데 반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역사는 자체 문자가 없어서 알려진 바가 많이 없죠. 심지어는 13세기까지 존재한 와가두 제국의 역사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고대 이집트 문명의 바로 밑에 위치해 있던 누비아 문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으며 짐바브웨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한 짐바브웨 신전 또한 토착민 문명이 세웠다는 것 말고는 관련 정보가 하나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데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민족들의 대부분의 조상격인 반투족들이 어떻게 발전한 농업 기술을 보유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이들이 서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까지 도달했을 때 이들의 숫자가 기본이 수천 명은 된 것으로 보이고 목축만으로 부양하기 힘든 이 정도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수준 높은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다고 전해지나 이런 기술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사막화되기 이전의 사하라 지역도 농사가 불가능한 사바나 지역이었는데 발달한 농업 기술을 얻게 된 경위로 학자들은 어떻게든 스스로 농업 기술을 얻었다는 설과 동쪽의 이집트인들이랑 접촉해서 농업 기술을 배워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아프리카는 아직도 미지의 대륙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노동운동계의 거물 지미 호파가 실종된 사건은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그가 의문의 실종을 당한 것에 대해 세간에서는 마피아들에게 납치되어 죽임을 당한 뒤에 뉴욕 자이언츠 홈구장인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등지에 안매장 당했다는 설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의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디스커버리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인 미스버스터스의 진행자인 애덤 세비지와 제이미 하이네만이 초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을 조사한 결과 이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죠. 지미 호파의 생년월일로 보나 갑작스럽게 실종된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2020년 현재까지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정황상 살해당한 후에 어딘가에 안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지만 현재까지도 그 위치는 불명입니다. 사서 기록만 보면 과거에 실존했던 동물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사람을 끔살시킬 맹독을 깃털에 품고 있는 새라는 게 현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터라 실존 여부, 실존했다면 정말 사람을 죽일 만큼 강한 독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존했다면 왜 사라졌는지 등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깃털 등에 독을 지닌 조류가 발견됨으로써 짐새의 실존 여부에 신빙성이 생기고 있죠. 과거 중국에서는 짐새가 나오면 산에 불을 질렀다고 하니 멸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차이코프스키는 콜레라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작 당대의 관습대로 그의 시신에 입을 맞추는 의식을 했던 장례식의 조문객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사실이 아니라고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차이코프스키가 동성애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의 호모포비아적인 분위기에 따라 독살당했거나 음독자살을 강요받는 형식으로 타살당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 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도 독극물에 의한 사망을 유력한 사인으로 보지만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냐는 논란이 있으며 심지어 진짜로 독살당한 게 맞는가 하는 논란까지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정체불명의 죄소자로 죽을 때까지 철가면을 벗지 않았다고 하죠. 왜 가면을 쓰고 자신을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가 많아서 그 후 다양한 소설에서 등장했죠. 당시 1700년대 활동했던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인 볼테르는 그가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았죠. 최근에는 상당히 유력한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웨스타슈 도제라는 왕실 주치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역사적인 실존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고고학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갑작스레 유이민들이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적어도 출애굽기의 성립에 영향을 준 어떤 사건이 있었음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오티우아칸, 티와나쿠, 나스카 문명과 함께 고고학자들을 하악거리게 하는 고대 문명인데, 문제는 타르테소스 문명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수수께끼에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타르테소스인들이 기록한 문자가 적힌 글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전혀 해독되지 않았고, 지중해의 고대 문명들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부유했던 테르테소스의 수도의 위치도 불명입니다. 일단 이 문명을 세운 이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원주민이라고 추정됩니다. 텍사스 알렉산더란 미국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명한 블루스 가수죠. 문제는 그의 가족에 대한 의문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가 라이트니 호킨스의 사촌이란 주장도 있고, 같은 시기에 활약한 또 다른 블루스 가수인 플랭키 리 심스의 삼촌이라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텍사스 알렉산더 스스로가 일절 해명하지 않고 사망하여 영원한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예수의 시신에 입혀진 수의로 알려져 있으나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제18왕조의 왕인 투탕카멘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가 사망한 당시는 물론이고 현대까지 무수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한때는 그의 미라의 두개골에서 갈라진 흔적이 발견되어서 그가 암살당했다는 설도 있었지만, 후속 연구에서 투탕카멘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두개골의 갈라진 부분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단순한 오해로 결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미라의 모습을 토대로 그의 생전 모습을 복원한 결과 오랜 근친혼으로 인한 선천적인 장애가 있음이 밝혀져서 현재 주류 학계에서는 이것이 그의 사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죠. 진짜 미스터리인 부분은 투탕카멘의 죽음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게 그의 장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불편한 몸으로도 꽤 능동적으로 통치를 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대외 활동 중에 당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설과 선술한 장애 때문에 생긴 합병증으로 급사했다는 설이 제기되지만 확실한 해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집트 초기 왕조의 수도로서 도시의 존재 자체는 고대 기록에서 검증이 되지만 아직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갈왕을 비롯하여 수수께끼 투성인 이집트 초기 왕조의 의문을 풀 열쇠로 추정되고 있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티니스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